안녕하세요. 2020년 사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은 단문과 사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높은 점수를 안 주고 최대한 낮게, 심지어는 2019년도에는 20점을 거의 상한으로 채점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20점을 상한으로 봤을 때 실제 사례를 38점까지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도에서는 내부에서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식은 일단 채점의 오류다. 채점을 너무 박하게 줘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채점을 차이를 많이 둘 거예요. 차이를 많이 둔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사례에서는 거의 50점 가까이도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단문은 아무리 높여도 30점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요. 25점이나 30점이 거의 상한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의 얘기, 사례 목차를 과연 암기가 필요하냐. 어떤 분들은 시중에 있는 사례집을 전부 다 사서 싹 암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운이에요. 암기를 해서 사례가 나오면 비슷하니까 이거겠지 하고 딱 썼는데 안 맞으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맞춰지면 그 해에 합격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사례는 다들 자신 없는 건데 실제 공부를 해나가면 사례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출제 범위 되는 범위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사례 강의에서는 우리 기출 문제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경찰 승진, 경찰 간부, 거기에다가 주변에 다양한 사례들도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이제 기출 사례 강의를 단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 5급 공채, 법원 행시 이런 식의 문제들을 거기다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준비하지 않고, 이 사례를 준비하지 않고 그것부터 보겠다 해서 그걸 단과로 끊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자기의 역량을 확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해서 그것은 일단은 이 모든 게 끝나고 형사소송법에서 금평이 내가 낮다, 이런 경우를 모든 걸 업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로 듣는 거지, 정상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이 사례, 통합사례 강의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 먼저 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사례는 과연 암기가 필요하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례 목차를 주고 달달달 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바로 목차를 암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례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이 뭐냐,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례는 이미 6, 7년 전,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이미 중세에서 법과 대학에서 이미 확립이 된 그런 해결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라고 얘기하는데, 문학 판검사, 이게 그냥 수험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법률 문장의 가장 기본 ABCD입니다. 그래서 내려보면은 중세 이래 확립된 사례의 목차, 우리가 파이라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이라킹, 이건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게 되면 이 사례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냐, 쟁점, 사실관계를 조금 요약하고요. 이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해결한 거, 법치주의 국가에서 근거 법령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런 근거 법령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가능한 한 해석론, 이 학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능한 해석론은 기본적으로 물리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 사안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자, 이런 해석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에 대한 국가의 유권적 판단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평석자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평석자의 입장에 따른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중세 이래 확립된 목차이고, 모든 법학에서
공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점과 사실관계, 근거, 법령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가능한 한 해석론의 학설이고 국가의 유권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평석자의 입장이 검토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사안의 적용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점수 차이는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어떤 분들은 학설만 엄청나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실무가를 양성하는 시험입니다. 이 실무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검토도 중요하지만 제가 검토를 너무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검토를 길게 쓰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검토라고 하는 것은 촌철살인식 키워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에는 법령이 있으면 근거 법령이 꼭 들어가고 그 다음 학설이 들어가고 판례가 들어가고 그 다음 검토, 그 다음 구체적 사안의 적용, 이 해결책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은 처음에 쓰기는 되게 힘든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설도 어느 정도 쓰고요. 바로 판례와 검토, 사안 적용. 특히나 검토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판례를 실탄이라고 하는데 그냥 판례를 요약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교재에서 판례를 최대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례를 좀 원문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사안 적용에서 구체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 사안 적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거, 이게 고득점을 위한 필수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객관식과 주관식 차이가 뭐냐, 그리고 주관식에서 또 단문과 사례, 단문과 사례의 차이는 뭐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꼭 지식만 나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토고 뭐고 필요 없는 주관식은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식에 더불어서 그 지식에 따른 생각을 묻는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검토가 상당히 주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뭐냐?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의 해결이에요.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나의 생각에 맞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 이외에 사안 적용에도 상당한 배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토에도 배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 판례를 잘 아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라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요약과 정리, 쟁점을 제시하고 어떤 가능한 해석론, 학설, 그 다음 국가의 유권적 판단, 그 다음에 검토, 그리고 이 사안에 적용을 시켜서 결론에 이르는 방식,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이건 우리 시험뿐 아니라 14세기, 15세기 이래로 전 세계의 법학이 공통적으로 해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목차를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요. 사례 목차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본 듯이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인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례를 쓰는데 이제 사례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분설형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 시험에서는 3개나 4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쟁점에 정리해서 설문 1에서는 어떻고 설문 2는 어떻고 설문 3은 어떻고 설문 4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설문 1 해서 또 하고 문제점을 딱 쓰는데 이거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이 문제점을 쓰면 여기서 탁 막혀요. 더 이상 쓸 말이 없고요. 사실 채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예 경전급 시험의 경우에는 뭐라고 아예 써 있냐면은 전체 목차, 이거 전체 목차는 서술하지 말 것, 이걸 아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 승진 시험, 경찰 간부 시험뿐 아니라 지금 모든 사법 시험이라든지 행시라든지 전체 서류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안은 어떻게 쓰느냐? 바로 사례 문제가 1, 2, 3, 4가 나와 있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사례라고 표시는 꼭 해주시고요. 사례에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1, 설문 1. 그냥 답안지에 딱 여기까지 써놔도 돼요.
문제점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점 다음에 논점이 한 개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문학 판검사입니다. 학설, 판례, 검토, 그 다음에 사안 적용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로 마무리할 때는 사안 해결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은 딱 보니까 논점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점, 1 문제점 해가지고 논점을 1 무엇이 문제고 2 무엇이 문제다 해놔요. 그리고 논점 1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면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 여기는 이제 사안 적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목차를 만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2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서도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 싹 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안 해결해서 이 사안 해결에서는 뭐 일은 그냥 간단히 여기에 있는 것은 사안 적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만 취합하는 거예요. 결론만 취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은 적법하고 이는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3개면요. 목차 하나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례 목차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논점을 추출하고 이 논점을 하나의 목차로 큰 목차로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반복해가지고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 통합 사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공부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점도 제가 전부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술했는데 이건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사례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강의를 듣고 해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례 강의를 듣고 해설을 하기 전에 만약에 예습을 한다면 뭐냐면 사례 문제를 보고 스스로 간에 논점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논점을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어요. 예습에서 다시 강의를 듣고 해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본 다음에는 스스로가 한번 다 안 써봐도 돼요. 어쩌다 이제 하나씩 써봐도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보고 나중에 가서 서술 연습을 한번 해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1단계의 준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해서 책을 사례 강의를 싹 끝나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보고 논점을 추출하고 목차를 써봅니다. 목차를 구성을 해봐요. 그 다음에 책하고 맞춰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100%는 아니어도 가끔씩 발췌해가지고 발췌하여 뭐 전체 써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이렇게 해서 맞춰보기를 해서 책하고 맞춰봤는데 틀린 부분,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틀린 부분은 이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제가 앞부분에 보면은 전부 다 개요를 짜놨어요. 이걸로 해결하면은 끝나요. 근데 이걸로 해결 안 되면 그때 동영상을 앞뒤로 좀 돌려가지고 그 해결한 문제에서 그 소논점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로요. 보통 앞부분에서 해결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만 쭉 잡아보면 돼요. 문제하고 목차. 안 되면 다시 책을 펴서 오케이 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이때는 문제 논점 추출 목차 구성을 똑같이 해보고 또 맞춰보기 간단히 맞춰보면 숫자가 점점점 줄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여기 문제가 다 끝나게 되고요. 여기 문제가 다 끝나서 이것만 완벽히 마스터하게 되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든지. 나는 형사소송에서 완벽하게 남들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혹시 만약에 불이탁까지 대비하겠다 그러면 이 기출사례 강의를 그때 나중에 가서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만 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기출사례 강의를 막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오버페이스입니다. 오버페이스고 구태여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안 가더라도 사례에 자신이 있으면은 이걸로 하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앞선 강의를 우선하면 안 돼요. 앞선 강의는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마스터가 되면은 뒤에 더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들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하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마라톤을 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출 사례 강의를 체계적으로 싹 하고 시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뭘 해야 되겠다. 그때는 비로소 기출 사례로 간다. 그래서 통합 사례, 이 강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첨부된 자료가 있어요. 이 첨부된 자료는 이 책에서 핵심적인 코어를 다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위수종은 어떻게 쓸 것이고 전문 법칙은 어떻게 쓸 것이고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 무엇을 암기하고 체포와 관련해서 무엇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 무엇을 암기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만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함께 부가를 하게 되면 사례에 40% 정도는 서술 방식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그 자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면은 그 자료를 확인해보고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례는 원리가 있다. 그리고 써야 될 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가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사례에는 경찰 간부, 경찰 승진의 사례의 3분의 1은 체포와 관련해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216에서 218조,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 그러니까 위수주, 가장 기본적인 서술 항상 들어가는 거고, 이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 검사, 사경, 조서들, 이런 피신 조서나 진술 조서들, 그 다음에 특수매체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314조와 관련된 것도 있죠. 이 특수매체로 넘어가서 사진은 꼭 이상하게 현장 사진이 나오고 녹음은 꼭 진술 녹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타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매체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7, 80%가 나옵니다. 7, 80% 나오고 나머지 1, 20%, 2, 30%가 소논점, 고소에 대해서도 나오고 증거보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른 부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 7, 80%는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면 책에 없는 논점이라도 단문에서 얻어진 논점을 갖다 붙여놓고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례의 중요성, 그리고 사례는 암기하는 게 아니다 등등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